이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충견 하치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1990년대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서울 을지로. 매일 오후 6시 15분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에 한 마리 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9년간 한 자리를 지킨 개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 4월 어느 봄비 내리는 저녁. 을지로이가에서 28년째 양복점을 운영하는 김태수 사장이 뒷골목에서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생후 2달쯤 된 진돗개 새끼였죠. 하얀 털의 강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53세, 6남매 중 장남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7시 30분 출근, 저녁 6시 칼퇴근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아내에게는 개 키우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며칠간 주인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양복점에서 몰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검은 점 때문에 백구라고 이름을 지었죠. 낮에는 양복점 한쪽 구석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주인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까지는 골목길로 걸어서 15분 거리. 김 사장은 매일 이 길을 오가며 백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님 많이 왔네. 너도 고생했어. 내일은 비 온다는데 일찍 들어오자. 백구는 영리했습니다. 주인의 하루 일과를 세세히 관찰했죠. 아침에 김 사장이 집에서 나서는 시간, 양복점에 도착하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김 사장이 집에서 나서면 백구도 어떻게 알았는지 양복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요.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15분 만에 도착해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김 사장이 7시 30분에 도착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죠. 하루 종일 양복점에서 지내는 백구의 일과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잠을 자고 점심시간이 되면 김 사장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가게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고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잘 있었어. 손님들이 인사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가 오면 다가가서 머리를 비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5시 50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되면 백구는 갑자기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마치 시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백구야, 이제 집에 갈까? 김 사장이 물으면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리고 백구와 함께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김 사장은 백구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새 손님이 왔는데 결혼식 때 입을 턱시도를 맞춘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옷을 잘 안 맞춰 입어.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앞. 김 사장이 지하철표를 끊고 개찰구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가면 백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배웅했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6시 15분까지 23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양복점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주인을 맞이하고
하루를 함께 보내고 다시 배웅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백구를 신기해했습니다. 저 걔 참 영리하네.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지? 실제로 백구는 시간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6시 10분이 되면 어김없이 3번 출구 앞에 나타나서 주인을 기다렸거든요. 1993년 봄이 왔습니다. 백구와 김 사장이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죠. 이제 백구는 완전히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도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양복점에서 개를 키우고 있어.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내도 백구를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참 순하고 영리하네. 이름이 뭐야? 백구. 이마에 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었어. 앞으로는 집에도 데리고 와. 혼자 두면 외로울 텐데. 하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는 양복점이 좋은가 봐. 집에 데리고 와도 자꾸 가게로 가려고 해. 실제로 백구는 양복점과 지하철역, 이 두 곳만을 오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김 사장과 백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일해온 김 사장에게 백구는 든든한 동반자였고, 버려졌던 백구에게 김 사장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1993년 5월 17일 월요일. 평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평소와 같이 7시 30분에 양복점에 도착했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월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주말 동안 맡긴 옷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김 사장은 새로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맞춘 정장이었는데 몸에 딱 맞게 수선하는 작업이었죠. 재봉틀 앞에 앉아서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김 사장이 손을 가슴에 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 결림인 줄 알았습니다. 30년간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다 보니 어깨와 목이 자주 아팠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발로, 목으로 번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어지러웠어요. 김 사장은 재봉틀에서 일어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평소 가게 한쪽에서 낮잠을 자던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김 사장 주변을 돌며 낑낑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거죠. 괜찮다, 괜찮아. 김 사장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워졌고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심해졌습니다. 마침 옆 건물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박만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수선을 맡기러 온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바지 기장 좀.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조금 어지러워서. 괜찮을 거야. 김 사장이 힘겹게 말했지만 박 씨 눈에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김 사장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는 동안 백구는 계속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픈 걸 알고 불안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택시 문이 닫히면서 백구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을지로 근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김태수 사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53세의 나이였습니다. 30년간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양복점에서 혼자 남겨진 백구는 불안해하며 가게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벌써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할 시간인데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평소 같으면 김 사장과 함께 을지로입 구역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6시 15분 지하철에는 주인이 탈 거라고. 6시 10분. 백구는 혼자서 을지로입 구역 3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15분간 익숙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인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길인데 이날은 혼자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백구는 평소 자리인 3번 출구 앞에 앉았습니다. 6시 15분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계단 위로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백구는 목을 길게 빼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인이 늦는 날도 있었거든요. 야근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한두 차례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인가 보다 생각하며 다음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 6시 45분, 7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밤 10시가 되어서야 백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양복점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뒷골목 구석에서 추위에 떨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없는 첫날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의 부고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양복점 단골 손님들과 주변 상인들이 모두 놀랐어요.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아직 젊으신데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백구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6시 10분에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모르는 채로요. 6시 15분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주인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김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례식이 끝난 후 김 사장의 가족들이 양복점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함께 온 거였어요. 28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지? 엄마 혼자서는 못 하실 텐데. 임대료도 내야 하고, 당분간은 문 닫아야겠어. 아빠 평생 일터였는데. 결국 양복점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재봉틀과 다리미, 각종 도구들을 정리하고 가게 안에 있던 백구를 발견했을 때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개를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자. 아빠가 그렇게 아끼던 개인데. 하지만 양복점 건물주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 달 뒤 그 자리에는 작은 편의점이 들어섰어요. 백구가 30년간 알고 지내던 양복점은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 백구가 돌아갈 곳은 지하철역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저녁 6시가 되면 3번 출구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어요. 밤에는 역 근처 골목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은 백구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목줄을 채우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을지로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결국 며느리가 안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사장이 살던 집이었어요. 백구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주인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현관 앞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가족들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백구가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도망간 거였어요. 가족들은 동네를 뒤져봤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을지로로 돌아갔습니다. 15km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양복점 자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가게 준비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10분, 백구는 또다시 을지로 입구역 출구로 향했습니다. 주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못 봤으니 더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6시 15분 지하철에서도 6시 30분 지하철에서도 그 이후 지하철에서도 김 사장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데려가려 해도 백구는 도망쳤어요. 결국 가족들은 포기했습니다. 걔가 저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동네 분들이 잘 돌봐주시겠지. 동네 사람들도 백구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매일 기다리는 게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점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는 최철수 씨가 물을 갖다 줬습니다. 백구야, 목 마르지? 물 좀 마셔. 근처 중국집에서는 밥을 갖다 줬어요. 이거라도 먹어. 굶으면 안 돼. 지나가는 직장인들도 백구를 알아봤습니다. 아, 저게 매일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개구나. 빵이나 우유를 사서 갖다 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백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6시 15분 지하철이었어요. 그 시간만 되면 누가 뭘 갖다 줘도 거들떠보지 않고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199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백구가 혼자 지하철역을 지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털이 많이 빠졌고 예전보다 말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6시 10분이면 3번 출구 앞에 나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의 첫눈이 내린 날에도 백구는 나타났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담요를 갖다 줬지만 6시 15분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개 참 기특하다. 1년째 저러고 있어. 주인이 그렇게 좋았나 봐. 개도 저런 마음을 아는구나.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해했다면 이제는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죽은 주인을 기다리는 개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1994년 봄, 백구가 주인을 기다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제 백구가 명물이 되었어요. 을지로 충견 백구라고 불렸습니다. 이때부터 좀 더 체계적인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줬어요. 감기에 걸렸네. 약 좀 줄 테니까
밥에 섞어서 주어 예방접종도 해주고 영양제도 챙겨줬습니다. 을지로 상인회에서는 백구를 위한 작은 움막을 만들어줬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구석진 곳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예전 양복점 근처 골목에서 잤어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백구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청년이었지만 1년 반 동안의 기다림 때문인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해 여름, 한 신문 기자가 백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매일 죽은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취재를 나온 기자는 직접 백구를 만나봤어요. 6시 10분. 정말로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3번 출구 앞 평소 자리에 앉아서 지하철을 기다렸어요. 6시 15분이 되자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백구는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왔지만 김 사장은 없었습니다. 백구는 실망한 듯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1년 반째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더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파요. 사람도 저 정도로 충실하지 못할 텐데. 매일 보다 보니까 가족 같아요. 1994년 8월 충견 백구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국에서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진짜 매일 저기 앉아서 기다려요? 몇 년째 저러는 거래요? 정말 신기하네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성심과 의리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이었어요. 봐라, 저 개는 죽은 주인도 저렇게 기다리는데. 하지만 백구에게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6시 15분 지하철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구경해도 그 시간만 되면 다른 건 모두 잊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2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백구의 털이 더 풍성해졌어요. 추위에 대비하는 자연의 섭리였겠지요. 사람들은 더 두꺼운 담요를 갖다 줬고 따뜻한 음식도 자주 갖다 줬습니다. 1995년 봄, 백구가 주인을 기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을지로의 완전한 터줏대감이 되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했어요. 2년간의 노숙 생활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털에 윤기가 없어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의 아들 김진호 씨가 을지로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던 양복점 자리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구 아니야? 진호 씨는 백구를 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양복점에 놀러 와서 백구와 친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2년 만에 본 백구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나 기억하지? 진호야. 백구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김 사장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호 씨는 백구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2년째 기다리고 있다고요? 동네 사람들은 백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매일 6시 15분이면 지하철역에 나가서 기다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정말 기특한 게야. 진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돌볼게요. 하지만 백구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을지로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호 씨는 매일 백구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백구에게 인사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갖다 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드렸어요. 백구야, 오늘도 아빠 기다리는 거야? 내가 여기 있을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호 씨의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6시에 퇴근하는데 그날은 8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하는 진호 씨. 8시 15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3번 출구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거였어요. 백구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구가 진호 씨를 보며 반기고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순간 진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나를 기다린 거야? 백구는 김 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아들이 왔으니 이제는 그를 기다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이제 내가 매일 올게. 진호 씨는 백구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 씨는 매일 8시 15분 지하철을 탔어요. 백구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 맞춰서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백구에게 안녕, 저녁에 봐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백구야, 나 왔어라고 말하며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백구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산책하니 털에 윤기가 돌았어요. 진호 씨네 집에서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을지로 입구역에는 나갔어요. 이제는 김 사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호 씨를 마중 나가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며 감동했어요. 백구가 새 주인을 받아들였네. 아버지가 안 오니까 아들을 기다리는구나. 정말 영리한 개야. 1996년, 1997년이 지났습니다. 백구와 진호 씨의 새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개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 씨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신부도 백구를 좋아했어요. 백구가 우리 가족 첫 아이네. 신혼집에도 백구를 데려갔습니다. 백구는 새 가족을 금세 받아들였어요. 1999년에는 진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백구는 아기를 지키는 훌륭한 개가 되었어요. 아기가 울면 진호 씨 부부에게 알려주고 낮에는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백구는 이제 8살 중년견이 되었어요. 김 사장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흘렀지만 백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15분. 백구는 여전히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에 나가서 진호 씨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백구야, 아빠 왔어. 진호 씨가 계단을 올라오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 멍멍, 백구도 대답했어요. 2005년. 백구는 13살 할아버지, 개가 되었어요. 이제는 지하철역까지 나가기 힘들어서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호 씨가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도 기다렸지. 진호 씨가 집에 들어오면 백구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서 반겼습니다. 그해 겨울, 백구는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진호 씨 가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13년간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을지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백구, 을지로의 명물이었는데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백구는 김 사장 곁에 묻혔습니다. 12년 만에 원래 주인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근처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충견 백구를 기리며 진정한 사랑은 이어진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백구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기다림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뀐 이야기. 사랑하는 마음은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 게 백구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는 걸. 죽음도 이별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김 사장이 백구에게 준 사랑은 진호 씨에게 이어졌고 진호 씨의 가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은 을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을지로의 기적. 그것은 백구가 매일 주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희망으로, 이별이 만남으로, 절망이 행복으로 바뀌는 진정한 기적이었어요.